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결과를 설명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account for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필수 구동사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해야 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리스크를 현재 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쓰시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볼 겁니다. 네, 맞아요. 그 해답이 바로 account for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유용한 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의 특정 요소를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설명하고 미래를 대비할 때 모두 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언어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바로 건설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The contractor revised the construction schedule to account for anticipated weather delays during the winter construction peri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 공사 기간에 날씨 때문에 일이 늦어질 걸 예상해서 그걸 고려해서 공사 일정을 수정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account for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미래의 변수, 바로 날씨로 인한 지연을 현재 계획에 미리 쏙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Additional traffic control costs were included in the budget to account for extended lane closures required by the local authority. 이건 지자체에서 차선을 더 오래 통제해달라고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추가 교통 통제 비용이 예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요. 이 문장에서 account for는 예산이 왜 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죠. 뭐 때문이라고요? 네, 바로 연장된 차선 통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The site logistics plan was updated to account for limited access caused by ongoing railway operations adjacent to the work zone. 이건 현장 바로 옆에서 계속 철도가 운행되니까 작업장 접근이 좀 제한되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현장 물류 계획을 업데이트했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한된 접근성이라는 현장의 물리적인 제약 조건을 계획에 반영해서 수정하는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문이죠. 이번엔 비용에 관한 이야기네요. The quantity surveyor adjusted the cost forecast to account for material price increases experienced during procurement. 물량 산출 담당자가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른 걸 반영하기 위해서 비용 예측을 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account for는 시장의 변화, 예를 들면 자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요인을 비용 예측에 공식적으로 반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건설 분야 마지막 예문입니다. The construction methodology was modified to account for working in close proximity to live utilities and operational assets. 전기가 흐르는 시설물 가까이에서 작업하는 걸 고려해서 시공 방법을 바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감전 같은 특정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절차를 변경하는 상황이죠. 위험 요소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작업 방식을 조정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분야를 바꿔서 엔지니어들이 설계 과정에서 account for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링 예문입니다. The structural design was revised to account for additional loads identified during the detailed geotechnical investigation. 상세 지반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추가 하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 구조 설계를 수정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account for는 추가 하중이라는 새로운 기술 데이터를 설계에 반영하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설계를 업데이트하는 상황에서 정말 필수적인 표현이죠. 다음 예문 보시죠. Engineers updated the design calculations to account for long-term settlement effects over the asset's service life. 이건 엔지니어들이 건물이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효과, 즉 치마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설계 계상을 업데이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account for는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변화까지 계산에 포함시킬 때 아주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중요해진 내용이죠. The drainage design was developed to account for extreme rainfall events in line with updated climate data. 최근 기후 데이터를 보니까 예전보다 비가 훨씬 많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한 강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 설계를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 폭우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설계 기준을 정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The consultant adjusted the system layout to account for maintenance access and operational constraints raised by the client. 컨설턴트가 고객의 의견을 들어보니 유지 보수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운영할 때 이런 제약이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 레이아웃을 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피드백을 설계에 반영해서 수정하는 상황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죠. 자, 이 예문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esign assumptions were clearly documented to account for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future interface developments. 이건 미래의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 인터페이스 개발에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의 과정들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account for는 단순히 뭔가를 반영하는 걸 넘어서 불확실성 그 자체를 관리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알고 있고 이걸 고려해서 이렇게 가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계획,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고 과정에서 이 account for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PM 예문입니다. The project manager updated the baseline schedule to account for regulatory approval durations that were longer than originally assumed. 프로젝트 매니저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정부 규제 승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길어진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일정을 업데이트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의 변화를 공식적인 계획에 반영할 때 딱 맞는 표현이죠. 이번엔 리스크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장입니다. Contingency allowances were increased to account for residual risks identified during the qualitative risk assessment. 리스크 평가를 해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잔여 리스크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즉 컨틴전시를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비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The PM ensured that the project budget accounted for potential claims arising from scope changes and external dependencies. PM이 프로젝트 예산을 짤 때 나중에 범위가 바뀌거나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클레임을 미리 반영하도록 확실히 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accounted for, 과거형으로 쓰인 점이 흥미로운데요.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잠재적인 이슈를 고려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선제적인 재무 계획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이 터진 후에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Monthly progress reports were revised to account for productivity losses caused by resource availability constraints.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산성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월간 진행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계획보다는 사후 설명에 가깝죠. 성과가 왜 저조했는지 그 원인을 보고서에서 명확히 밝힐 때 사용된 겁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이건 수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During decision-making, the project manager carefully accounted for stakeholder concerns to avoid downstream conflicts. 의사결정을 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ccount for는 돈이나 시간 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우려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했다는 그런 섬세한 의미로 사용된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봤네요. 이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Account for는 크게 4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날씨나 지연 같은 미래의 변수를 계획에 반영할 때. 둘째, 비용이나 일정이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정당화할 때. 셋째, 어떤 결과가 왜 나왔는지 그 원인을 설명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쓴 가정의 근거를 제공할 때. 이처럼 계획부터 설명까지 정말 전천후로 활약하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여러분의 업무에서 반드시 account for 해야 할 변수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이 표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당장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